유산균의 격분과 조선인들이 값싼 동족애. 유산균은 이런 기사와 사설을 읽고 화가 많이 났다. 아마 조선인 의사 일반을 대변하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1935년 신간개벽 제4호에 글을 실었는데 논조가 벼르고 벼른 느낌이다. 유산균의 눈에 언론은 소설을 쓰고 있었다. 증명할 수 없는 상상적 허구의 사실을 나열게 하는 그대들의 소유의 악습, 악덕이야말로 그대들의 소유가 아닐까? 유산균은 언론의 공격을 비열하는 짓으로 보았다. 언론은 사실 보도에서 무책임했다. 앞에서 보았던 낙원동 화재 사고 보도에서 언론은 가난한 집 아이를 외면했다는 의사의 이름을 실명 보도하지 않았다. 병원 이름은 신문마다 달랐다. 어찌하여 있으면서 축출하였다는 이사를 지명 규탄하지 않는가? 신문마다 병원의 이름이 구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의 기초조차 결여한 자격 미달 기사들이었다. 기자들은 어떤 인간인가? 의사라는 스위치를 틀면 악담만 쓸어 나오게 된 두뇌의 소유자들이었다. 유산균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일찍이 가난한 이들을 위한 부민병원 설립을 역설한 그였다. 부민병원이 1934년 6월에 개원했고 화상 입은 아이를 인사동과 낙원동 일대 병원이 받아주지 않아서 죽은 것이 그해 12월이니 처음부터 부민병원으로 갔으면 될 일이었다. 사람들이 부민병원에 갈 생각을 못한 게 사달이 난 원인이라고 보았다. 부민병원이 옛 훌륭한 광장, 오늘날의 을지로 5가 자리에 있어 멀어서 못 갔다면 병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도 했어야 했다. 기자들이 병원은 그만두고 병원만이라도 낙원동에 바로 있었으면 하는 생각은 못 내보겠는지 기가 막혔다. 언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부민병원을 선전하고 부문 설립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언론이 제 할 일은 똑바로 하지 않은 채 엉뚱하게 의사들만 매도하니 적반하장이었다. 의사를 매춘부보다 못하다고 비난한 모욕적 사설 앞에서는 유산균도 막 나갔다. 조선민중이 모두 그대들 같다고 할진대 이것이야말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진 것이 아닐까 한다. 의사가 왜 돈을 따지느냐는 비판에는 이렇게 맞받았다. 돈을 받지 않고 목숨을 살려주면 그것은 인술의 금상첨화겠지. 그래야 비로소 인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의사로서 고칠 병을 고치지 못하면 그것은 인술을 모독하는 것이 될지 모르나 병을 고치고 보수를 바라는 것은 결코 모독이 아님을 그대들은 알아야 한다. 아무리 그대들이 자본가에게 길들었다 할지라도 치료를 받을 수 없이 빈곤한 사람의 그 빈곤한 탓을 어찌 의사에게 돌리려 하며 빈곤한 병자가 치료를 받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 것도 알만하지 않은가. 여기서 의술이 인술이 되는 까닭은 윤리적 행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기술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술에 대한 모독은 치료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원하는데 있지 않고 치료에 기술적으로 실패하는 것이다. 이 빈곤하고 무지한 데다 후한무치하기까지 한 조선민주들 사이에서 의사 노릇하기가 갈수록 힘든 까닭은 이를 혼동하는 탓이다. 의사로서도 일본 사람이 많이 사는 지방으로 가서 개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해마다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가난한 일본 사람이 돈 많은 조선 사람보다 낫다는 것이다. 언론에 대한 유산규의 분노에는 좀 더 깊은 곱씹어 볼 만한 매력이 있다. 그가 이 글을 발표하기 한 해 전인 1934년 7월 21일 남부 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서 철도가 끊어지고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재해가 났다. 수많은 이재민도 발생했다. 언론은 이 비극을 신속히 보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각지에 취재반을 파견하여 참사 현장을 보도하고 시리즈로 사진 화보를 이어갔다. 조선일보는 공중 촬영을 위해 사상 최초로 비행기를 빌리기도 했다. 언론사들은 아예 직접 구호대를 조직하여 각지로 파견했다. 구호대 속에 의사들이 합류해서 의료 구호를 수행했다. 이웃과 언론은 대대적인 수재, 의연군품 모금에 나섰다. 유산규는 사람들도 언론도 다 가증스러웠다. 그의 10월 잡지 신가정에 값싼 동족애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했다. 삼남 지방의 수재를 보도하는 신문 기사들에서 두 가지 신기하다고 보았다. 그 하나는 신문사들이 2달간 수만 명에게 정력적으로 모은 의연금 누계가 서울 외곽 별장들 중에 가장 작은 한 책의 값보다 많지 못하고 그 즈음에 흔히 볼 수 있던 금광쫄부들이 첩으로 들이는 기생 한 명의 몸값만큼도 못 된다는 것이었다. 참담한 일이었다. 또 하나는 자기들이 걷는 약간의 의연금품으로 엄청난 손해와 수만 명의 이재민을 다 구해낼지 떠들고 비참한 광경을 화보로 알리던 그 지면에 7월의 백중달같이 시절을 즐기는 화보를 내면서 마치 구제가 끝났다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이었다. 가증스러운 이중성이었다. 엄숙하고 전율할 참담한 사실을 앞에 두고 동족애의 미명하에 신문 선전에 이용한 혐의가 역력했다. 언론은 그저 장사칠 뿐이었다. 신문사들이 한 일의 결과는 우리 조선 사람은 동족애가 없는 민족이올시다 라는 말을 세상에 널리 알린 것뿐이었다. 유산규가 분노한 이유였다. 단지 언론에 대한 분노만은 아니었다. 유산규는 이미 동족에 절망한 적이 있었다.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귀국하는 길에 일본에서 8개월간 노동자 생활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앞서 밝힌 바 있다. 귀국 후인 1926년부터 잡지 동광에 그 체험을 연재 수기로 남겼다. 그는 이 노동자 생활에 대해 그때 내가 주제넘게 무슨 노동운동이나 하려던 주의였다면 또 달리 무엇이나 하여 보려고 하였겠지만 기실은 그렇지 않았고 이왕이면 하여던 까닭이었다고 술회하였다. 이왕이면 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 명시적인 힌트는 없다. 아무튼 그는 일본에서 조선 민중의 삶을 육신으로 진하게 체험했다. 난리를 하다가 사선을 넘는 듯한 위험 속에서 엄지 손톱이 빠지기도 했고 자기 돈 쓰지 말고
우두머리가 고약을 사다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다고 하여 사흘을 기다려서 간신히 고약을 붙이기도 했다. 조선 사람 인부 덕삼이는 수레에 깔려 죽었다. 육신과 생명이 파괴되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파괴되는 것은 육신만이 아니었다. 별별 우습고도 기막히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일부 조선인 노동자들은 모르핀으로 고통을 잊으며 살고 있었다. 어떤 애국적 운병가도 이 비참한 상황을 바꿀 수 없을 것 같았다. 이들은 환상의 꿈은 깨어지고 이상의 등불도 쓰러진 채 정처 없이 여로에서 방황하는 농촌을 버린 노동자일 뿐이었다. 마소만도 못한 비참한 직공생활 속에서 자각 따위는 자라나지 못했다. 조선인 노동자들은 하여간 그렇듯 나이가 먹도록 운마 이상의 노역을 하면서 돈견 이하의 생활을 하여오건만 현대 사회 조직을 저주하는 사상이란 싹도 안 난 듯하였다. 소나 말, 개나 돼지만도 못한 생활을 하면서 비판적인 사상조차 생겨나지 않으니 한심하다는 비난이었다. 언제나 저들이 머릿속에 왜, 어찌하여? 라는 의문이 생기어지며 그 의문의 대답을 팔자라 아니하게 될까? 유산균은 가난한 민중에 대한 이 의문, 이 불신을 끝내 풀지 못했다. 아니, 개돼지만도 못한 수준의 민중에 대한 불신과 값싼 동족에 대한 분노는 더욱 깊어만 갔다. 그는 돼지목에 던져진 진죽 목걸이 흰색 같은 의사였다. 그 개돼지들에게 모든 신명을 바쳤다. 도산 안창호의 우정을 그대로 배운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유산규였다. 경성의학전문학교 강사로 예과에 있는 동안 그는 사퇴, 퇴근 후의 모든 시간을 남을 돕기에 바쳤다. 의술로는 돈 많이 받는 왕진에 골목하였고 무엇이나 친구의 일이면 분주하였다. 친후 이광수의 회고다. 민중을 불신했고 시명 바쳐 민중에 봉사했다.